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30일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최근 주춤해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로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후 지난달 LA와 뉴욕 등 북미 지역 개봉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은 화제작 봉준호 감독의 한국 영화 기생충 시사회가 지난달 30일 밤 헐리우드의 이집션 티어터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인하한 것으로 지난 넉 달 동안의 기준금리는 0.7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로 은행의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등 좀 더 수익이 높은 시장으로 투자금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춤해진 남가주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들어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연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올 들어서만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의 예금과 대출 이자가 내려가게 돼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등 좀 더 수익이 높은 시장으로 투자금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춤해진 남가주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연속 하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몰개지 이자의 하락 또한 예측이 됩니다. 현재 30년 고정이자가 평균 3.87 정도가 됩니다. 10만 불 론을 얻었을 경우 4%면 477불 42전이 되고요. 3%면 421불 6전이 됩니다. 약 50불 정도 한 달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융자 수요도 큰 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파이낸스는 보통 캘리포니아 주민은 주택 구입을 한 다음에 7년부터 10년 정도의 평균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구입할 때 1% 이상 차이가 나면은 리파이낸스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자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좀 유리할 수 있지만 프라임 금리를 이제 지난 최장 한 60일 정도 중에 최고의 그 프라임 금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차츰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는 전체적으로 각종 소비자 금리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당장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립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영화 기생충이 이곳 LA 등 북미 지역 개봉에서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내면서 내년 2월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화제작 기생충의 시사회가 지난달 30일 밤 영화의 본고장인 이곳 헐리우드에서 열렸습니다. 시사회 현장을 남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일 밤 할리우드 최중심에 위치한 이집션 시어터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을 모은 데에 이어 이곳 LA 할리우드의 극장을 비롯해 뉴욕 등 북미에서도 10월 개봉 이후로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LA센터, 미국 배급사 네온 등이 개최한 이날 시사회는 영화의 중심지인 할리우드에서 내년 2월 오스카에 도전하는 봉준호 감독이 첫 발을 내디딘 자리였습니다. 약 2시간의 영화 시사 후 관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월 말에 저는 이 영화를 끝냈죠. 그 후로 이 영화는 단 1초도 바뀐 건 없는데 그 후에 깐네에서부터 또 이번에 미국 개봉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신이 멍해져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시사회에는 주류 미디어들과 비평가,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대거 모여 영화 기생충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영화 시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LA 타임스의 비평가 저스틴 창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부잣집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남자애가 있었고 집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출발점이었어요. 침투에 들어가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어떤 약간 길티 플레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의 사생활을 우리가 엿보고 싶은 이상한 마음 같은 건 또는 다른 어떤 가정 속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죠. 시사회에는 기생충에서 딸 기정 역할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박소담 배우도 참석했습니다. 애드립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정말 감독님을 믿고 신나게 춤을 췄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생충은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영화로 식구 전원이 백수인 가족의 장남이 친구의 소개로 유명 기업 CEO 딸의 고액과의 면접을 보러 가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다뤘으며 배우 송강호 등이 열연했습니다. 북미에서도 성공적으로 개봉을 마친 기생충은 내년 2월 오스카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 등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평통사무처가 19기 LA 평통회장을 서영석 회장에서 에드워드구 현 총괄수석 부회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에드워드구 신임 회장은 오늘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1년 10개월 동안 LA 평통을 이끌게 되며 회장 취임식과 LA 평통 출범식은 오는 8일 저녁 6시 타운 내 옥스퍼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LA 한인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올림픽 게이트웨이와 마당 프로젝트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LA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올림픽 게이트웨이와 마당 프로젝트에 CRA 잔여기금 가운데 470만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는 360만 달러, 마당 프로젝트에는 11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엔텔러밸리 지역에 오는 일요일까지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지역의 밤 기온은 32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말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윌셔 커뮤니티 플랜 워크숍에선 타운 내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교통체증과 높은 렌트비,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경중에 상관없이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올리맨 뉴욕주 상원의원과 티모시 케네디 뉴욕주 하원의원은 부주의와 난폭운전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검찰 기소 여건을 대폭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넘게 걸린 스탠포드 대학병원의 새 병동이 오는 16일 오픈합니다. 총 공사비 20억 달러가 들어간 새 병동은 82만 4천 스퀘어피트의 7층짜리 건물로 지진에 대비해 지어진 최신식 건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5일 시애틀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퀸앤 동네에서 아마존 최고 법무 책임자인 데이빗 제폴스키가 마련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 등에 참석합니다. 서울의 최여운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 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 사격 체계의 안정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 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하여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광역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 유도 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 인민군의 핵심 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 내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은 성공적인 시험 사격 결과는 현지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되었다면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시험 발사 때에도 참석하지 않아 주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북한의 ICBM 등 전략무기 실험은 물론 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월에서 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실험도 빠짐없이 지도했습니다. 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를 표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하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험로를 맞닥뜨렸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를 보내와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 김 위원장이 전날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강 여사 별세에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 남북관계의 막힌 부분을 뚫어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북 정상의 소통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후 넉 달 만인데다 남자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남측시설 철거 지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남북 정상이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혀 남북관계를 풀어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조의문 수령 사실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1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조의를 밝혀온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북미 관계의 경색 속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매진해왔지만 북한의 이번 행동은 대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입니다. 남측을 패싱한 채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통미 봉남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눈앞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을 해결할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최소한의 도리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예정됐던 계획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 수감된 친인척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한국 시간 31일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에서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알선 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1999년에서 2009년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